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혹은 이런 사람도 책을 쓰다니, 이게 글이냐 똥이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번 주제는 부동산 공부하기 좋은 책 좀 추천해주세요, 요거를 주제로 잡았어요. 많이 물어보신 거기도 하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기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거나 중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꽤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 유튜브 처음 시작해가지고 영상 올릴 때 이거를 초창기에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찍다가 제가 중간에 그냥 멈췄어요. 원래 책을 한 3권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찍다가 제가 멈췄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이 책 몇 권 읽는다고 진짜 사람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찍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잔기술이라든지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책을 추천하는 거는 사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안 찍었고, 이번에는 이 잡는 방법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좋은 책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요번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약간 철학 같은 거예요. 개똥 같긴 한데 제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 영상에는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정한 거긴 하지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중개를 할 때 뭐든지 간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고 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떠한 장기술 한두 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 철학이에요. 개인적인 철학은 가질 수 있잖아요. 요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에서 제 마음대로 철학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영상도 제가 안 만들 수 있죠. 찍고 싶은 것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은 따로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거를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책 읽기, 그 다음에 책 내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많은 종류의 책을 보기, 요 3가지인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다른 데서 들어볼 만한 틀에 박힌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냥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진짜 좋다 라고 한번 따라 하시면 되고요. 거지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럼 다른 거 따라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책 읽기라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책을 매일 읽습니다. 매일 책을 읽어요. 제가 얘기하는 책 읽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매일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거나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요런 내용들이 아니라요. 그냥 책을 펼치는 거예요. 한 10초면 되죠. 한 줄을 읽을 때도 있고 한 장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이하로 끝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쩔 땐 진짜로 한 줄만 읽고 끝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메일에 포함됩니다. 제가 카운팅을 하거든요. 매일매일에 포함이 돼요. 한 줄 읽어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읽은 거예요. 이게 되게 작은 목표긴 한데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읽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내가 한 줄만 읽겠다라고 책을 펼치더라도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두 줄 읽고 끝내더라도 보통 한 4, 5일 정도는 20분 이상 읽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평균적인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25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인 책이거든요. 이게 내외로 왔다 갔다 해요. 한 190페이지짜리도 있고 한 3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데 하루 평균 30분 정도 읽었을 때 제 기준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빨리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꾸준히 읽다 보면은 요게 돼요. 제가 원래 처음에 책 읽기 할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미라클 모닝도 하고 일주일에 한 권 읽기, 하루에 1시간 이상 책 읽기, 요거를 같이 했는데, 미라클 모닝은 좀 오래 했어요. 제가 오래 했는데 이거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2년은 넘지는 못했는데 2년 가까이 했어요. 1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했는데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 정도 책을 읽는 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5시에서 6시에 일어나려고 하면요, 한 밤에 빨리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9시 혹은 10시까지는 잠을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이거를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재밌는 일들은 모두 밤 9시 이후에 일어납니다. 9시 이후에 재미가 있어요. 이 전까지는 재미가 없는 세상이고, 술을 먹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혹은 놀러 가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은 밤 9시 이후가 재밌습니다. 특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요 시간 이후가 자유시간이거든요. 요 시간 이후가 자유시간인데 저한테 제가 이거 1년 넘게 했잖아요. 2년 가까이 했으니까 저는 금욕 생활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스님과 같은 생활을 한 거죠. 책만 읽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제가 1년 한 8개월 이 정도 했는데 요거를 깨트리는데 딱 4일 걸리더라고요. 첫날에는 눈을 떴어요. 이튿날에도 눈이 떠져요.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도 잤어요 다시. 그렇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7시에서 8시까지 자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일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저는 요런 거 말고 요거 아니라 요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자. 나는 1년 365일 책을 읽는 사람이 되자. 요게 된 거죠.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1초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책을 계속 읽는다, 아니면 하루 종일 읽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렵겠지만 하루에 한 줄 읽는다라고 하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장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고, 특히 책 같은 경우는 좋은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경우고요. 계속 많은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좋은 문구들을 발견을 해서 성장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살아가는데 굉장한 비법이 있다든지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이게 좋았던 책이었다가 나빴던 책이었다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정답이나 비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책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꾸준히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아주 좋은 책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문구도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나한테 좀 시련이 있을 때 읽으면은 이 새끼는 이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 기분 하나에도 이게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좋은 책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계속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매일 책 읽기를 합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추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예요. 책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요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책 읽기를 시작하면요, 책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책 읽다 보면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쓴 책의 내용들은 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빈정상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요,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기 싫은 내용을 할 때는 그냥 넘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책에서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책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 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요, 욕 되게 많이 해요. 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욕을 하냐면은, 야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혹은 이런 사람도 책을 쓰다니,
이게 글이냐 똥이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욕하는 게 다른 사람 욕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욕하면 하는 게 재밌어요. 누구 싫어할 때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요것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씻는 데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요게 되게 행복합니다. 책 읽을 때 다른 사람 작가 욕하고 그러면 되게 행복하고 재밌어요. 자주 합니다. 자주. 제가 뭐 되게 책 읽으면서 감명 깊다 이런 책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도 여기 이 책에 딱 한 문구 정도는 배울 게 있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책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하면서 깨달았던 노하우라든지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들 아니면 자기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읽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라든지 정보를 보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좀 싫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재밌어요. 욕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책에서 뭐 교훈이라든지 감동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면 그런 책에서 그걸 배우면 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면 되고 요 세 번째 내용까지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많은 종류의 책을 보자 요건데 물론 책을 고르는 데는 사람들이 선정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책을 잘 골라가지고 읽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좋겠지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방법을 찾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자.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읽는 책이 제일 많이 읽는 책들이 오히려 부동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심리학 책이랑 인문학 책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에세이 많이 읽고 자기계발서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소설이랑 뭐 시 같은 경우는 가끔 읽는데 되게 좀 허세 부리고 싶을 때 시 많이 읽습니다. 이게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시도 읽다 보면 되게 좋기는 한데 잘 안 읽어집니다. 서점이나 도서관 갔을 때 시집이 잘 안 잡혀요. 내 손에. 그래서 요거는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시집을 듭니다. 저는 그래요.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나 문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집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읽는데 요거를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쓸모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동산 투자라든지 공부를 할 때 이 책들이 훨씬 도움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투자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시간적으로 장기간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장기간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나 스스로 되게 단단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책들이 심리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는 거죠. 여기서 많이 배웁니다. 투자하거나 중개할 때 버티려면은 이렇게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 아니면 내가 강인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책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포커스가 투자 쪽으로 가 있는데 돈을 버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고 내 마음을 심신의 안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가 꾸준히 단단함을 느낀 다음에 투자를 병행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책도 있어요. 부자의 서재에는 심리학 책이 반드시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저는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책을 고르고 책을 꾸준히 읽습니다. 요 세 가지를 꾸준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책 추천해드리기로 한 지 거의 한 6개월 만에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번부터는 좋은 책 읽으면 그때그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가 읽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